안녕하세요. 분당청소학원 윤 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3월 달에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어디서 보면은 오답 정리를 하고 오답 분석을 하고 뭐 시험 과정을 복귀하고 등등등 여러 이제 그런 말들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막막한 그런 학생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저희 분당청솔 제주 정규반 학생들에게는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은 좀 참고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험 결과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이랑 내가 뭐 멘탈이 무너졌다, 뭐 시간이 부족했다, 그런 부분은 그냥 어떤 주관적인 감정적인 그런 판단인 거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객관적이고 뭔가 기록을 남겨서 다음 시험을 또 대비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진 그런 모의고사 피드백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의 오답 분석은 객관적으로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올려놨고요. 이제 과목별로 보면은 이제 저희 반 학생들은 이제 국어에서 보면은 어, 번호, 영역, 출제 의도, 그 다음에 내용, 문제, 시험 기술 이 큰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이 문항을 왜 틀렸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지금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모의고사를 보면은 해설지를 받게 되잖아요. 해설지를 이때 좀 활용을 하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예시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자,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고 실제 학생들이 작성한 거를 토대로 한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나는 국어의 20번이 좀 오답을 보였는데, 그건 이제 독서 영역이었고, 출제 의도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찾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보통 해설지에 보면은 이렇게 굵은 글씨로 좀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출제 의도거든요. 이 출제 의도는 관점의 비교 이해였다. 근데 이제 이걸 내가 왜 틀렸는지, 보통 보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시간 부족 때문에 나는 틀렸다라고 기인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는 다른 문제에서 분명히 어떤 시간에 집착이 되거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시간 부족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지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닌데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해서 오답을 보였다라고 체크한 거고, 밑에 이제 오답 문항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쭉 그대로 기입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밑에 이제 합계가 나올 겁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이번 국어 시험에서는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틀린 문항이 몇 문항이 됐고, 보기로 해석하지 못해서 몇 문항이 됐고,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으면 최대 오답 원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수학입니다. 자, 수학도 마찬가지로 칸수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수학은 단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답 유형도 보면은 개념, 그다음에 계산 실수, 조건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문제 이해도가 부족했는지 큰 네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고, 오답을 보인 문항이 내가 15번이었다. 그럼 출제 의도는 추론 능력이었고, 출제 단어는 수열의 수원 파트였다. 수원에서 수열 파트였다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개념이 부족해서 틀렸는지, 계산을 실수했는지 쭉 밑에 칸에도 누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게 되면은 가장 밑에 내가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부분에 오답 유형이 제일 많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출제 단원별로 보면은 내가 어떤 단원에서 좀 많이 틀리는 오답 문항이 있었구나.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학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영어도 보면은 영어는 이제 단어나 문법이나 뭐 어휘, 해석 같은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어도 동일하게 나는 34번의 독해 영역에 출제 의도는 빈칸 추론 문제였는데 나는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단어나 문법이나 뭐 해석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이 문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오지선다 중에 보기 두 개를 다 결정을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헷갈려서 이 부분에 오답을 보였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쭉 누적을 시키면 국어, 수학, 영어별로 내가 어떤 파트, 어떤 단원, 어떤 유형에서 오답을 많이 보이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모의고사는 이제 리허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기록을 남기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콘서트나 그런 부분을 하기 전에는 리허설이라고 분명히 하잖아요. 뭐
드라이 리허설도 하고 직전에 리허설도 하게 되는데 이 모의고사라는 거는 딱 지정된 시간에 문제를 풀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운용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시험 전에 아니면 시험 중에 아니면 시험 끝나고 나서 내 어떤 계획이랑 그런 피드백을 그날 당일날 기록을 적어 놓게 되면 다음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은 내가 좋았다.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볼 수가 있죠. 근데 머릿속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컨디션이 안 좋았어. 시험 너무 못 봤어. 이렇게 하다가는 다음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8시 10분부터 8시 40분에 국어가 시작해서 거의 오후 5시까지의 그 어떤 하루의 일과랑 여러분들의 동선이랑 쉬는 시간에 뭐 할지 그런 패턴, 식사, 화장실 그런 문제까지 다 기록을 해놓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시험 보고 여러분들 이것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저예요. 제가 이제 한번 찍어봤는데 시험 보고 나서 시험을 못 봤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해서 뭐 엄마 5분만 더 지금 유 실장이 그러고 있죠. 서져 있고 또 이제 오른쪽에 사진을 보게 되면은 오늘은 시험 보고 이제 좀 마음이 안 좋아서 놀고 스트레스도 풀고 했으니까 내일은 진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책상에서 앉아서 그냥 뭐 라면을 먹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든지 허송세월을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는 여러분들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다음 시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비를 해야지 어떤 감정적인 소모나 에너지 낭비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또 망가지는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 좀 간략하게 모의고사 오답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어떤 양식이 있으면 특별하게 양식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좀 기록을 남겨놓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이 3월 달에 모의고사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분당 정설의 유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